1993년 캘리포니아의 한 식당 내부는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직원이 이따금씩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고 계산대 앞에서는 포장 주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성였습니다. 그런데 식당 구석의 네모난 테이블 한 곳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세 사람은 메뉴판에는 관심도 없었고 눈빛은 종이 냅킨 위에서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하려는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냅킨 위에서 태어난 스케치가 바로 후에 세상을 바꾸는 기업 엔비디아의 최초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젠슨 황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인터뷰에서 가죽 재킷을 입고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 사람입니다. 어떤 날은 칩 설명을 하면서 이건 그냥 미친 성능이에요 라고 말해버리고, 어떤 날은 한국 와서 삼성 이재용 회장과 깐부치킨을 먹으며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작은 냅킨 위에 선 몇 개가 어떻게 현대 기술 문명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는지 그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젠슨 황의 출발점은 의외로 순수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아주 명확한 감각, 그리고 그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기술적 직감. 엔비디아는 이렇게 그래픽을 더 잘 보이게 만들자는 목표로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당시는 3D 그래픽 시장이 막 열리던 시기였고, 기존 컴퓨터는 그래픽 연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CPU는 다양한 일들을 똑똑하게 처리하지만 한 번에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는 약했습니다. 문서 작업, 인터넷 브라우징, 계산, 음악 재생까지 전부 CPU가 혼자 담당하니 당연히 벅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은 CPU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건 사실 엄청난 수학 연산의 반복이거든요. 빛의 방향, 그림자의 위치, 질감의 굴절 정도,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계산하려면 CPU는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젠슨 황과 그의 팀은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래픽은 복잡하지만 계산 자체는 단순한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 반복을 대량 병렬로 처리하는 칩을 만들면 어떨까? 이 생각이 바로 GPU의 탄생입니다. GPU는 평소 우리가 상상하는 칩과 조금 다릅니다. CPU가 똑똑한 사무직 직원이라면 GPU는 공장에 있는 5,000명의 근육질 노동자입니다. 한 명 한 명은 단순한 작업밖에 할 수 없지만 5,000명이 동시에 일하면 결과는 압도적입니다. 바로 이 구조가 GPU의 핵심이었습니다. 1999년 엔비디아는 세계 최초의 GPU라고 공식적으로 명명된 지포스 256을 발표합니다. 그 전까지 그래픽 관련 기능은 여러 장치에 분산되어 있었지만 엔비디아는 그 모든 기능을 하나의 칩 안에 집어넣는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PC 게임 시장은 폭발하게 되고 엔비디아는 순식간에 그래픽 업계의 정상으로 올라섭니다. 당시 게임을 하던 사람들 중 엔비디아 로고를 모르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GPU라는 기술이 이후 어디로 흘러갈지는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GPU는 원래 그래픽 전용으로 만든 기술이었는데 알고 보니 단순 반복 계산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데 특화된 구조여서 인공지능의 뇌를 훈련하는 데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특히 딥러닝이 등장하면서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딥러닝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기 위해 같은 계산을 수억 번 반복해야 하는데 이 반복 작업이 GPU의 병렬 구조와 기가 막히게 일치했습니다. CPU는 복잡한 계산 하나를 잘하는 타입이지만 GPU는 비슷한 계산 여러 개를 동시에 폭탄처럼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딥러닝 연구가 CPU로 진행되던 시절에는 훈련이 몇 주씩 걸렸습니다. 그러나 GPU를 사용하자 며칠로 줄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AI 연구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엔비디아가 탁월했던 부분은 GPU를 단순한 그래픽 장치로 끝내지 않고 일반 연산에 최적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함께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쿠다입니다. 쿠다는 GPU를 제대로 다루기 위한 개발 환경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GPU는 엔진이고 쿠다는 그 엔진을 컨트롤하는 핸들이자 운전석이자 기어박스 같은 존재입니다. 쿠다 덕분에 전 세계 AI 연구자들은 GPU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생태계는 10년 이상 걸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경쟁사들이 비슷한 환경을 만들고 싶어도 따라잡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엔비디아의 강력한 진입장벽이며 AI 시대에서 엔비디아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GPU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챗GPT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은 수천 개의 GPU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GPU를 사들이며 GPU 확보 전쟁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GPU를 렌탈해주는 회사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흐름에서 압도적인 수혜를 얻었고 회사의 매출과 주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젠슨 황이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함께 깐부치킨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세계 기술 패권을 쥐고 있는 두 사람이 치킨집에서 만나지? 라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칩을 설계하는 회사이지 직접 제조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설계를 하면 그걸 실제로 만드는 제조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수준의 초미세 공정으로 칩을 찍어낼 수 있는 회사는 TSMC와 삼성전자뿐입니다. 즉, 엔비디아와 삼성은 자연스럽게 협력 가능한 관계입니다. 엔비디아는 AI GPU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제조 파트너가 필요하고, 삼성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더 강한 존재감을 갖기 위해 대형 고객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AI 시대에는 HBM이라는 초고속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삼성은 HBM 제조도 가능한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깐부치킨 회동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공급망을 둘러싼 중요한 상징적 순간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자율주행, 로봇공학, 신약 개발, 기후 시뮬레이션, 산업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산업은 공통적으로 엄청난 계산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 계산 능력을 제공하는 심장이 바로 엔비디아 GPU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엔비디아는 단순한 칩 회사가 아니며 어떤 면에서는 AI 시대의 전력 회사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AI 서비스의 배경에는 엔비디아가 만든 컴퓨팅 인프라가 돌고 있습니다. 게임 그래픽 회사로 시작했던 기업이 어느 순간 인공지능 문명의 기반을 쥐고 흔드는 회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술적 통찰,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AI 산업 흐름 읽기 등 수많은 요소가 결합한 결과입니다. 지금도 엔비디아는 새로운 GPU 아키텍처, 더 큰 AI 플랫폼, 더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개발하며 AI 산업 전체의 방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더 성장할수록 엔비디아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고, 삼성과 같은 제조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의 기술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시대를 여는 기반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회사의 선택이 전 세계 산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GPU라는 작은 칩 위에 얹힌 이 거대한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AI가 어디까지 성장하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라는 이름이 계속 남을 것입니다.